지난 3월 26일 서울교육청은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음식 고온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 입자인 조리흠이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조리 종사원의 건강과 학생 및 교직원들의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조리흠에서 장시간 고온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포말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된 유증기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가 2021년 폐암건강검진자 5,979명 중 검진을 한 결과 27.3%가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지하급식실의 경우 조리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지상급식실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 종사원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지 3년 만에 발표된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조리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온 조리 종사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교육청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에 대해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완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학교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먼저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이전 증축을 실시하고 증축은 불가능하지만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증축과 리모델링 모두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수업료 자율학교 15곳은 교육부에 특별교금을 신청해 이전 증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하급식실 해소는 학교 여건에 따라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8년에 추진됩니다. 계획이 추진되기 전까지 급식실 종사자들은 여전히 조리흠을 흡입하면서 음식을 조리해야 합니다. 최대 4년간 조리흠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증축 및 기존 교실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지만 예기에 면한 67개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67개 학교 중 지하급식실이 건축법상 지하지만 예기에 면한 학교는 19개에 불과합니다. 즉 외부와 공기가 통해 자연환기가 가능한 학교는 19개이며 나머지 48개 학교는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지하급식실입니다. 지하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으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환기시설로 오염된 공기를 빼내려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그만큼 다시 채워져야 하지만 지하급식실은 외부 공기 유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환기시설이 있더라도 오염된 공기가 내부에서 순환해 정체되기만 할 뿐입니다. 지하급식실에 지하급식실 수준의 환기가 가능한 고성능 환기시설이 설치되려면 지상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리시설로 인해 여유 공간이 없는 대부분의 지하급식실에 고성능의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8년까지 지하급식시설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영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완전 해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까? 마치 모든 지하급식실이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발표한 이번 계획은 조리 종사원들과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유휴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이들 48개 학교에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지하급식실 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학교마당 유교실 발생 시점이